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스는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을 위해서 네 번째 주제인 가치와 기반 전인격 형성에서 여덟 번째 과정인 파워 프로세스의 역할과 그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최적 의사결정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치와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기반해서 이번 시간에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프로세스는 창조의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화이트 헤드의 의견을 빌려보면은 창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활동을 의미하지 않지만 새로운 것에 그 출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의 지속적 이와 출현은 실체의 본질에 있고 특히 창조성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복합적인 하나의 통일체로 들어가는 궁극적인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요소와 욕구, 관계, 가치, 환경 이와 같은 다섯 결정 요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바로 파워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분리된 것들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므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창조의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더 나아가서 분리로부터 결합으로 이러한 진전은 형이상학적 원리고 분리되어 있는 실체들과는 다른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컴퓨터와 기계 기술의 결합은, 즉 컴퓨터와 원래 기계 기술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의 결합은 로봇이라는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이 결합을 할 것 같으면 바로 새로운 사상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프로세스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결합하는 것인데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 요소, 욕구, 환경, 가치, 관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파워 프로세스는 창조의 프로세스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긍정적인 창조의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파워가 보다 많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긍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욕구를 수렴할 뿐만 아니라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 욕구 만족시킴으로 긍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는 파워 프로세스에 의해서 하나의 실체로 결합하고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긍정적인 창조의 프로세스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창조는 바로 혁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변화된 것에 긍정적일 때 우리가 혁신을 합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창조의 프로세스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바로 혁신을 만드는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워 프로세스는 혁신 유발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는 성취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성취행동은 성취행동 내에서 즉 행동의 합리성, 일관성, 긍정성, 자율성을 만족하는 그런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파워 프로세스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성취행동 내에서 즉 행동의 합리성과 일관성과 긍정성과 자율성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행동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미 결정된 목적을 이끌어가는 일련의 행동의 조직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 다섯 결정 요소에서 욕구와 가치는 행동의 의도와 목적에 관계합니다. 즉 욕구와 가치는 바로 행동의 목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욕구와 가치가 행동의 목적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파워의 다섯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즉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조직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우리 행동의 목적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행동, 조직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파워 프로세스는 행동의 합리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바로 표출된 행동과 내면의 행동이 일치될 때 우리가 행동의 일관성이라 합니다. 즉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속과 겉이 일관될 때, 즉 내면의 생각과 표출된 행동이 일관될 때 우리는 그걸 바로 행동의 일관성이라 합니다. 이것을 정해보면 바로 행동 일관성은 내면의 욕구와 표출된 욕구의 조화성에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바로 일관된 행동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일관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5 결정 요소에서 욕구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욕구에 관계하고 또한 가치는 바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런 욕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바로 명분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내면의 욕구와 표출된 가치의 결합을 통해서 행동의 일관성이나 가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행동의 일관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의 긍정성에서 우리 이미 공부한 것 같이 우리의 행동이 보다 많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때 우리는 긍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욕구만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워 프로세스는 사람의 욕구를 수렴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긍정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의 자율성입니다. 우리가 자율적이나 자발적인 행동은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을 확립하는 행동에 흔히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포지션, 저기 사회적 지위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파워 프로세스 기반 가치는 바로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확립하게 더 높이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 파워 프로세스는 사람을 하여금 자율적인 그런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 프로세스는 성취행동 내에서 즉 행동의 합리성, 일관성, 긍정과 자율성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이런 성취행동 만족시키는 행동은 바로 사람에게 자기의 정화를 유발하고 바로 이 자기 정화는 인간의 생명력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생명력은 완전 기능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파워 프로세스는 성취행동을 유발하고 바로 이런 성취행동은 자기 정화를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 프로세스는 자아의 조화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 조화성이라는 것은 바로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 및 사회적 조화롭게 일관될 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완전 자아실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I, 영어의 I와 me를 수렴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I는 주체적인 나를 의미하고 me는 객체적인 나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개체는 전체를, 전체는 개체를 위하는 그런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 프로세스 어떻게 해서 I와 me를 수렴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파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파워 변화는 주체적이면서 객체적 변환과 객체적이고 주체적 변환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워의 주체적 변화라는 것은 사회 주체들의 자발적 반성과 새로운 생성을 위한 도의 요구에 의한 그런 변환이고 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스스로의 변화, 즉 자발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워의 객체적 변화는 바로 외부의 파워 또는 환경 영향에 있어 변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파워로 상대의 파워를 흡수하고자 하는 그런 변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워 프로세스 어떻게 이와 같이 I와 me를 만족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세스의 그림을 다시 보면 파워 요소는 I, 즉 나의 주체적인 나의 관계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 요소가 주체적인 나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또한 파워 프로세스 한번 보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봤지 파워 프로세스는 파워의 5 결정에서 어느 것에 의해서도 변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파워의 프로세스는 바로 I에 의한 변화, 즉 주체적 변화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에 의한 객체적 변화, 즉 미에 의한 그런 변환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바로 파워의 주 객체적 파워 변화는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성취 행동을 유발해서 생명을 활성화하고,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주체적 변화는 생명에 기반한 개인적 자아를 만들어내고,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객체적 파워 변화는 바로 개인적 자아와 조화로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주체적 나는 개인적 자아이고 객체적 나는 사회적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파워 프로세스는 I와 미를 수렴해서 자아 조화성이나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완전 자아 실현을 이끄는 이런 프로세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파워의 역기능과 역할 변이를 제어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파워 역기능은 파워 작용이 사회 전체의 효익을 저해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하여 바로 제로섬을 유발할 때 우리가 파워 역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파워의 순기능은 파워 작용의 결과가 사회 전체 효익 증대에 기하여 사회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파워는 긍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상대의 욕구를 수렴함으로 그 순기능적 파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즉 파워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창출된 파워는 그렇지 않은 파워보다 안정적이고 순기능적이고 그 수명이 오래 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파워 역할 변이라는 것은 파워 행사의 결과가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함과 같은 파워 역할 변이는 주로 가치와 즉 파워 다소 결정 요소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파워 행사자의 생각인 행동이 파워의 비함수 조건에 지배되거나 파워의 의도나 목적이 부정적일 경우에 파워 역할 변이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 프로세스 어떻게 하면 이러한 파워 역할 변이를 제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파워 결정 요소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바로 파워 역할 변이를 촉발한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화는 바로 파워 행사자에게 파워 다소 결정 요소의 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게 하므로 이들의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파워 역할 변이를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성취 행동을 유발해서 파워의 비삼 조건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행동의 일관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격, 인격은 욕구와 가치 활동을 돕거나 이들을 상호 보완시키는 그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성격과 인격은 주로 파워 프로세스의 파워의 요소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 기반 행동의 가치화는 바로 파워의 역기능과 역할 변화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즉 파워 다소 결정 요소와 파워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크기는 바로 파워의 부피와 파워의 밀도의 곱셈 즉 상호작용에 의해서 파워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파워의 부피는 바로 파워의 시간적 및 공간적 지배 영역을 의미합니다. 파워의 공간적 지배 영역은 바로 파워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집단의 수에 관계하고, 파워의 시간적 지배 영역은 파워의 영향이 미치는 그 시간 범위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파워의 밀도는 바로 파워가 상대 욕구를 만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파워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파워 영향력은 파워에 대한 순종과 동일화와 내면화에 관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토플의 일 같으면 다른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파워를 장악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는 다른 파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이러한 파워를 포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욕구를 만족시켰을 때 그러한 파워에 대한 순종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욕구는 바로 파워의 순종에 관련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욕구를 만족의 파워에 사람들이 순종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워의 내면화입니다. 파워의 내면화라는 것은 바로 행사자의 태도나 행위가 파워 수용자 가치에 부합될 때 파워의 내면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파워 수용자의 가치를 포함하는 그런 파워는 바로 내면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5 결정 요소의 가치화는 바로 파워의 내면화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워의 동일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에 대한 동일화는 바로 파워 수용자가 파워 행사자보다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 또는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파워 행사 영향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워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파워 프로세스의 파워 5 결정 요소의 관계 요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요소는 바로 분리된 것들이 궁극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런 바로 파워 프로세스는 상대와 관계를 만들어서 파워를 표출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트렌치는 파워는 주어진 시점에 하나의 관계로 표출된다 하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상대와 관계를 만들어서 파워를 표출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의 5 결정적 관계는 바로 관계를 형성을 통한 파워를 표출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워의 부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할 때 파워의 부피는 시간적 및 공간적 환경에 관련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 프로의 5 결정에서 파워 환경이라는 것은 바로 파워가 작용하는 시간적, 시, 공간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바로 파워의 부피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파워 요소는 바로 파워의 창출과 소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파워 요소는 파워 주체가 소유하거나 가용할 수 있는 유무형적 내지는 경제적 자원이고, 또 가치의 방향을 규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의 5 결정 요소는 각각 파워의 크기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바로 파워의 부피에 관계되고, 또 어떤 것은 파워의 밀도에 관계해서 파워의 5 결정 요소는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파워의 크기를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로 파워의 크기는 파워의 부피보다 파워 밀도, 즉 영향력에 보다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워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는 창조의 프로세스고, 또 성취 행동을 만족하는 그런 프로세스고, 주체적 나와 객체 나를 만족시켜서 자아 조화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이고, 파워 역기능과 파워 역할 변화를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파워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파워 크기를 조절하고 영향력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서 전인격과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같이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바로 파워 프로세스의 가치와 접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